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지내셨죠? 이번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주는 지옥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장기물 금리는 10년물 이상 모두 4% 이상 올라가면서 역대급 채권 패닉셀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채권 투자를 접어야 할까? 이제 역대급 숏 포지션의 채권 시장이라는 제목을 좀 가져오면서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미 10년물이 4%까지 올라가는 어떤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이제 뱅크 오브 재팬, 이제 BOJ에서 YCC 상한선을 1%까지 이제 올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본의 YCC 금리 상한선을 0.5에서 1%까지 올린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게 이제 5% 이하의 이렇게 제한적인 YCC가 장중에 0.5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일본 투자자들은 이제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되었던 엔캐리 자금을 다시 국내로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역시 미국 채권에는 가장 큰 규모의 바이어들이 일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제 장중에서 4%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채권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채권에는 초악재라고 시장은 인지하고 채권 금리는 이렇게 4% 이상까지 튀기도 하지만 다시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권에 대한 악재로는 계속해서 발행하는 단기물과 장기물들의 어떤 채권 응찰률이 역대 평균치보다 낮아지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고 금리를 더 올려줘야 팔리는 상황으로 계속되는 채권에는 악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5월 기준으로 1조 968억 달러 규모의 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 5월 기준에는 1200억 달러가 감소한 상황이죠. 저의 생각에는 일본이 10년물 금리 상한선을 1%로 제한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양적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1%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엔캐리 자금들로 투자한 채권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미국 채권은 더 수급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미 많이 미국이나 선진국의 채권들을 많이 매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채권을 많이 매도한 상황에서 신흥국에 투입한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남미나 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채권의 악재로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미 유가는 8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던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60불대까지 내려갔던 저번 달과 비교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2분기 GDP 잠정치가 또 2%를 가볍게 넘어가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경제는 계속 탄탄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반영하면서 일각에서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원유 공급 부족으로 몇 달 동안 유가는 더 상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은 7월에 FOMC 이후 금리를 25bp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5.5%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데이터에 의존해서 9월에 금리를 더 올릴지 말지 결정한다는 파월의 이야기를 보면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아직 금리 상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미국 장기 채권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한 부분으로 장중에 4%까지 올라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주의자들은 앞으로 장단기 금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현재 단기금리 2년물 기준으로 4.8%에 형성이 되어 있고 10년물 한 3.9%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리 차이가 장기물이 5%까지 더 올라가면서 해소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2008년에 발행했던 돈보다 현재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 기준 명목금리가 5.5%, 파월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 PC는 4.1%로 실질금리가 현재 1.4로 괜찮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CPI나 PCE 지표들이 낮아지지 않고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헤드라인 지표들과 근원 지표들 모두 이 상태로는 천천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채권 투자를 접고 이제라도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신규 투자는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모가 굉장히 극심해졌는데 개인들의 움직임은 이때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그런 자금들을 노리는 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은 계속 개미들 유혹을 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채권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채권에 물리신 분들은 굳이 지금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현재 4%에 머물러 있는 이 금리에서 채권으로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긴 호흡으로 매년 이맘때쯤에 분명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미국 시장이 골디락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1분기나 2분기의 GDP가 계속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죠. 소비는 정말 탄탄하다는 것인데 고용시장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그나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 데이터 격인 미국의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소비를 계속 한다고는 하는데, 향후 소비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질 소비 지출은 앞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표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월에 발표된 6월 소비 지출은 전월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사실 GDP는 후행 지표입니다. 1, 2분기에 나오게 되는 GDP는 잘 나올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GDP가 70%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가 줄면 과연 지속적으로 이 페이스의 미국의 GDP는 역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높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파월은 이번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현재 5.5%의 기준금리는 드디어 2008년의 금융위기 직전 5.25%를 넘어갔고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높은 금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간이 한 12개월에서 한 1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올려버린 이 기준금리를 시장에서 적응할 새도 없이 시장이 이제 이런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엄청나게 빨리 기준금리를 올려버린 것이죠. 사실 지금은 좀 안전 불감증 같습니다. 높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시장이 받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있죠.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뭐 어쩌라는 생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비슷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2007년에 높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금리 고원지대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떤 주가들은 꾸역꾸역 상승을 했었고, 점점 송곳처럼 실물시장이 내부 깊숙이 고금리의 영향으로 침투하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장은 붕괴를 했고, 그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낮췄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폭락해버리는 시장을 맞닥뜨리면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위기가 트리거로 작용하면 많은 자금들이 미국 달러와 미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와 미 채권은 시장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2%까지 올렸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과 이제 미국 채권금리 10년물 기준의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환율이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안전자산임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위기가 터질 때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채권금리를 볼 수가 있었죠. 그만큼 긴박한 위기 상황에는 채권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 채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의 10년물 기준금리는 투자할 만한 구간이라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10년물 기준 4%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미국의 은행들의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미 재무부나 페드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4%를 찍을 때마다 그 위로 너무 올라가지 않게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볼 때, 4%라고 하는 금리 스프레드 구간은 이미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단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분명히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PC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작년보다 많이 하락해서 각각 3.0, 4.1%로 이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소득과 고용임금, 고용비용지수 모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둔화가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소비 여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도 6월달을 고점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행히 예측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제조업은 수축 국면의 서비스 PMI 지표들도 아직은 50 이상이지만 점점 50 밑으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다분합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5.5%로 올라가면서 하이힐드 회사채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내년에 만기되는 채권들 이후에 발행해야 하는 회사채들은 기존 금리보다 가산금리를 붙여서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만큼 정크본드들은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고, 은행의 대출 태도조차도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점점 곳곳에서 위험 신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뷰는, 앞으로 더 높아진 5.5%의 기준금리의 장기화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고용시장과 소비시장을 둔화시킬 것이 분명하고, 그게 아니라면 높은 기준금리로 인한 피로도로 곳곳에서 약한 고리들이 터지면서 초래되는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나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장기 채권을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